우리 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양시장은 장 초반엔 오르다가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가 반영되면서 하락 전환하는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수급 핑퐁입니다. 마치 공이 왔다 갔다 하듯이 시장의 수급이 2차 전지와 초전도체 테마를 두고 번갈아가며 쏠리는 핑퐁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급락했던 2차 전지주에 이날 다시 매수세가 쏠리면서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어떤 업종이 굳건하게 상승세를 탈지 전일장 복귀해보죠. 코스피가 5거래일 약세로 2,57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0.26%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0.65% 빠지며 이제 지수는 890선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 기관 투자가가 우리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였는데 기관이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면서 8월 들어서 벌써 2조 3천억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 이날 4,422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이 1,362억 원 순매도했고요. 개인이 5,563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3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345억 원 순매도를 했고 개인과 외국인 각각 127억 원, 233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환율이 뛰면서 지난 6월 말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9원 50전 오른 1,315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정부의 무역지표 발표에 위안화 가치가 뚝 떨어졌는데 이 환율이 위안달러 환율과 동조되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시총 상위 2차 전지 대형주가 하루 만에 상승 전환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14% 올라 52만 5천 원, 포스코홀딩스가 6.42% 상승해 59만 7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1.3%, 2.7%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가 1%, 그리고 포스코 DX가 9.38%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가 107만 7천 원, 그리고 포스코 DX가 32,650원에 장을 마쳤고요. 반면에 에코프로 BM이 0.29%, LNF가 0.69%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2거래일 연속 약세였습니다. 또 JYP엔터는 3거래일 연속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날 종가는 12만 8,900원이었습니다. 오전에 수급이 몰렸던 초전도체주 오후 들어서 급락을 했고 전일 하락세를 보이던 2차 전지로 다시 수급이 쏠리는 수급 핑퐁이 뚜렷한 하루였습니다. 초전도체 테마 오전만 해도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국내 연구소가 상온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LK99에서 초전도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소 발표에 관련주 주가는 일제히 고꾸라졌습니다. 관련주 보시면 어제 하한가로 마감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초전도체 관련주 마감 상황입니다. 덕성과 선암이 하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가 8,400원, 8,830원이었고요. 모비스가 25.63% 급락해 2,815원, 서원이 24% 빠지며 1,869원, 북일신동 19.1% 급락해 종가 3,280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대창이 18%, 파워로직스 16%, LS전선 아시아 12%, 신성델타테크 6.45% 일제히 주가가 무너지는 하루였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살아남은 업종 중 하나는 실적 모멘텀이 있었던 항공업종이었습니다. 어제 제주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이 2분기 실적 신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2분기 전통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3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 기조를 이어갔고요. 여기에 에어부산도 매출이 1,983억 원, 136.3%나 뛰었고 영업이익이 339억 원으로 최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일본 노선을 중심으로 꾸준한 여행 수요가 이어지며 저비용 항공사들이 양호한 분기 실적을 거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9월 추석 연휴까지 높은 국제 여객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며 업종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항공주 마감 상황입니다. 어제 대한항공이 3.37% 올라 24,550원에 장을 마쳤고요. 에어부산이 3.08% 올라 3,010원, 제주항공이 1% 가까이 오르며 13,210원, TA항공은 1.34% 하락했고 진에어가 0.41% 올라 14,77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일부 증권주도 소폭 상승을 했는데 이건 이제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과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와 초전도체 같은 테마주들에서 급등락이 나오다 보니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되는 고배당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코스피 상장사 중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50개 종목으로 구성된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가 3.5% 상승을 했고요. 또 배당 성장성이 높은 50개 종목이 모인 코스피 배당 성장 지수도 4.4% 올랐습니다. 고배당 업종으로는 이제 증권과 통신 그리고 은행 업종 등이 거론되는데 이들 업종 지수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걸 통해서 만약에 테마주 중심 장세가 계속되다 보면 증시의 피로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예년보다 빠르게 배당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일부 증권주의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 악화 우려가 제기돼서 업종군에서도 종목 선별은 필요하겠습니다. 2차 전지와 초전도체의 수급 핑퐁 장세에서 투자자들은 고배당주에 더불어서 반도체 업종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 건 시총일이 바로 삼성전자다라는 인식이 조금 더 확산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서 삼성전자를 순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 7월까지는 10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었는데 이달 들어서 순매수로 전환한 모습이죠. 전문가들은 개인들이 2차 전지 매수 규모를 줄이면서 이 삼성전자를 대폭 사들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업종 주가가 지지부진해도 증권사의 전망은 여전히 좋은데요. 삼성증권은 D램 산업에서 HBM이 여전히 모자라는 상황이고 또 낸드는 공급이 급속하게 줄며 수급이 개선될 것이라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매수할 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점검했습니다. 그럼 수요일장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 하시죠.